오십의 지혜.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외교관이자 궁정신화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선하게 살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군주는 선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배운 바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관계가 주로 궁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궁정신화는 세련된 품위의 정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표면 밑에서는 탐욕과 질투, 욕정, 증오 등 어두운 감정들이 부글부글 들끓었다. 오늘날에는 어떠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폭력보다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유 없는 친절과 미움 뒤에도 권력관계가 깔려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세상의 모든 진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권력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특히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때 권력을 교활한 것, 무자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기 위한 힘이라고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자.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인식하고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버트 그린은 현대의 마키아벨리로 불리운다. 그는 늘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3000년의 동서양의 권력자들과 그 주변 인물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사례를 통해 권력을 48가지 통찰로 정리하고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였다. 그의 재해석은 인간관계와 처세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그의 책을 통해 권력의 5가지 법칙과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히 지배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자 한다. 가장 다루기 힘든 5가지 유형 권력의 기술에서 최고 경지는 양떼 속의 늑대를 구분하기, 무리 속의 여우를 찾아내며 독수리 무리 속의 매를 식별해내는 능력이다.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낸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리한 수를 구사하지 않고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접촉하는 모두를 아무런 구분 없이 맹목적으로 대한다면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인간의 유형 중에 가장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5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뱀처럼 교활하면서 기억력이 뛰어난 유형. 상처를 입거나 기만을 당했을 때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이에 타산을 계산하며 꼭 참는다. 그러다 묵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가차없이 보복을 한다. 이런 사람은 그의 생활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는 이해타산과 교활함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 그는 대개 냉정하고 인정이 없다. 이런 뱀과 같은 형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만약 그에게 어떤 식으로 해를 끼쳤다면 그를 완전히 몰락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라. 둘째, 거만하고 자존심 강한 유형.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존심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 약간이라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간 엄청난 폭력이 더해진 복수를 불러오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파티 석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게다가 다들 취해 있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과도한 반응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막무가내로 달려든다. 따라서 그를 이해해 보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 과민한 데다 자존심이 강한 상대를 만난다면 곧바로 도주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감이 없는 유형. 폭력성이 덜하고 식별하기가 더 어렵다. 그의 자은 취약하고 자신감도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기만이나 공격을 당했다고 느끼면 쉽게 상처 입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그는 평생이 걸리더라도 야금야금 끈질기게 당신을 공격해 결국에는 큰 상처를 입히는 스타일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기만하거나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경우 오랜 기간 그의 눈에서 멀어져야 한다. 넷째, 의심이 많은 유형.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상상에 빠져 있다. 균형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속는다. 그의 의심 많은 본성을 자극하면 그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적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의심이 당신을 향하는 경우 몸조심을 해야 한다. 다섯째, 솔직하고 대체로 지능이 뛰어나지 않은 유형. 이들을 봉이라고 생각하고 속이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그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보복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속이려고 노력하는 동안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온전한 정신마저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약 그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 바로 이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런 역량이 없다면 장님이나 다름없다. 즉 엉뚱한 사람을 작업 대상으로 고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아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모욕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행동에 돌입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를 가늠해보라. 상대를 파악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하라. 첫째, 결코 자신의 본능에 의지하지 말라. 부정확한 지표에 의존할 경우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상대를 파악하는 전술은 오직 구체적 지식을 수집하는 것밖에 없다. 둘째, 외형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 뱀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친절을 가장할 수 있다. 겉으로는 난폭한 자가 실제로는 겁쟁이인 경우도 많다. 그들의 외형을 꿰뚫고 표리부동한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스스로 각색하여 제공하는 겉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외형은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 사람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7가지의 법칙. 첫 번째, 불행하고 불우한 자들을 피하라.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법이다. 인간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고 느끼다가 당신도 함께 빠져버릴 수 있다. 불행한 자들은 때로 불행을 자초하기도 하며 당신과 함께 그것을 나누려 하기도 한다. 그들은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들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다. 행여 그랬다간 오히려 그들의 불행에 함께 빠져들기 십상이다. 인간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감정 심지어 사고 방식에 쉽게 감염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염원과 어울렸다간 당신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항상 불만족인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들은 불행을 자초하고 과거가 파란만장하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삶의 이력이 불안정하며 당신을 휘둘러 사리분별을 잃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통해 스스로에게 사전 경고를 하고 그들의 눈 속에서 불만족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행운이 있는 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라. 또 불행한 자들을 보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라. 불행은 보통 어리석은 대가로 찾아오는 법이며 불행만한 전염성 강한 성병도 없다. 그러니 불행의 기미가 털끝만큼이라도 보이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당신이 죽지는 말라. 당신과 같은 결점을 가진 사람과 어울려서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간 당신의 결점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두 번째, 상대보다 멍청하게 보여라. 상대보다 더 멍청해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를 역이용해 상대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느끼게 해주어라. 일단 당신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확신이 서면 당신의 숨은 의도를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똑똑한 것을 못 견뎌왔다. 그런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시켜 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지능이라는 개념은 사람들 대부분의 허용에서 실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의 두뇌를 모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짓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 하지만 이 철칙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능력만 갖추면 당신은 온갖 종류의 속임수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상대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느끼게 만들면 그들은 우월감에 빠져 당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된다. 그때 당신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중국에는 돼지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호랑이를 사냥한다는 속담이 있다. 사냥꾼이 돼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돼지 코 모양의 주둥이를 달고서 돼지 소리를 내며 호랑이에게 접근하는 사냥 기법에서 나온 말이다. 호랑이는 돼지가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고 손쉬운 먹잇감을 얻는 공상에 빠진 채 기다린다. 하지만 최후에 웃는 것은 사냥꾼이다. 이 기법은 호랑이처럼 거만하고 자부심 강한 상대에게 잘 먹혀든다. 그들이 당신을 쉽게 생각할수록 형세를 뒤집기도 쉽다. 또한 야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 낮은 지위에 속해 있을 때도 매우 유용하다. 취향이나 교양 역시 인간의 자만심에서 지능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상대가 당신보다 더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라. 그러면 방패를 내릴 것이다. 당신은 상대가 더 똑똑하고 더 세련됐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우월감에 빠진 상대는 당신을 계속 주변에 머물게 할 것이다. 당신이 그들 주위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을 속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다.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은 항상 실제보다 멍청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 만약 사람들이 우연히 우리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당신이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똑똑한 모습을 보였을 경우보다 훨씬 더 존경하게 된다. 세 번째, 분노하지 말아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가능하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저기를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말을 하거나 말이나 표정 속에 증오를 보여선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우스꽝스럽고 천해 보인다. 행동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분노나 증오를 드러내지 말라. 감정은 행동에서 드러날 때만 효과적이다. 맹독을 품은 건 냉혈 똥물뿐만이 아니다. 분노와 감정 노출은 전략적으로 비생산적이다. 당신은 항상 침착함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적을 화나게 하면서 당신이 침착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결정적 이점을 확보하게 된다. 적의 평정을 흐트러뜨려 적의 자만 속에서 맹점을 찾아 휘저어 놓아라. 그러면 당신이 적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노발대발한다고 사람들이 겁먹거나 충성심을 갖지는 않는다. 당신의 권력에 의구심과 불안감만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 식의 감정 폭발은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 당신의 몰락을 재촉하는 경우가 많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결국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연출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신에게 가해진 상처나 모욕을 과장한다. 가장 터무니없는 오해는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곧 권력이라 믿는 것이다. 사나운 행동은 권력이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표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향해 화를 터뜨리면 그 화는 온전히 당신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화의 원인은 오랫동안 쌓인 수십 가지 상처가 원인이다. 따라서 화를 개인적인 원인으로도 보지 말고 신경 쓸 가치도 없다. 분노를 터뜨리면 선택지만 줄어들 뿐이고 권력자는 선택지 없이는 강성해질 수 없다.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나면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성급한 사람을 상대할 때 최선책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는 이성을 잃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으면 바짝 약이 오른다. 상대방이 감정적 동요에 휘말려 이성을 잃으면 당신은 여러 번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상대방이 유치하게 구는 와중에 당신은 품위와 평정을 잃지 않는 것도 그런 승리의 순간 중 하나다. 손자는 말한다. 적이 화를 잘 낸다면 그를 자극하라. 적이 자만심에 차 있다면 그의 자만심이 고개를 들게 만들어라. 네 번째, 자의나 의리가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 17세기 프랑스 작가인 장드라브리에는 이렇게 말했다. 출세에 성공하는 가장 바르고 좋은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익을 돕는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협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과거에 당신이 베풀었던 배려나 도움 따위를 상기시키지 말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요청을 회피할 방법을 찾게 된다. 대신 당신을 도와주면 상대에게 생기는 이익을 밝히고 과도할 정도로 강조하라. 그래야 상대의 열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 도움을 청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런 사심 없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도 중요하게 여겨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또 사람들은 훌륭한 데에 사랑이나 은혜 같은 고결한 감정을 들먹인다. 하지만 가장 호소력을 갖는 것은 현실적인 이익이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신의 욕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의 이익에 호소하지 않으면 그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시간 낭비로 여길 것이다. 이익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지혜와 같다. 당신이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상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상대는 도와달라는 당신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다.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상대를 보고 그의 니즈와 이익을 파악하고 진실을 흐릿하게 가리는 감정이라는 장막을 없애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 기술을 배우면 목표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것을 추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선, 자비, 정의 등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들은 그러한 것으로서 당신보다 우월감을 느낀다. 그들의 지위를 강조하고 지켜주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기회다. 이는 그들을 취하게 만드는 술과 같다.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계획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당신에게 힘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줄 것이다. 단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고 훌륭한 대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라.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라는 동기를 이용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비치기 싫어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비와 선한 마음을 과시할 기회를 원한다. 다섯 번째,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라. 그들로서는 도움을 요청받는 것이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베푸는 것 또는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상대에게 탐욕스러운 기질이 엿보인다면 절대 자비에 호소하지 말라. 상대가 자비롭고 우아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면 절대 탐욕에 호소하지 말라. 별다른 노력 없이 성과를 달성한 척하라.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외교관이었던 카스틸리오네는 이렇게 말했다. 평범할지라도 어떤 일이든 태연하게 해내면 그것을 행한 사람의 능력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의 능력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여겨진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틀림없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러워 보여야 하고 또 쉽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여섯 번째, 모든 노고와 수단을 드러내지 말라. 행동할 때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라. 능력에 대한 의문만 키울 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만의 비결을 가르쳐주지 말라. 당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역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끝없이 연습하고 연구해야 한다. 침착한 모습 뒤에 숨겨진 땀과 노력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드러내면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비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약한 존재로 비칠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도 연습하고 노력하면 당신처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흘린 땀과 당신의 비결을 감추어라. 그러면 신과 같은 고상함과 평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인간은 신이 가진 힘의 원천을 결코 볼 수 없다. 그 결과만을 볼 뿐이다.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재주를 보면 찬탄을 보낸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우아하면 그 찬탄은 10배로 늘어난다.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가들은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숨겼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만을 대중 앞에 드러냈다. 미켈란젤로는 심지어 교황에게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후원자에게도 자신의 작업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모방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중간 과정을 공개하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걸작을 대면하는 순간에 경외감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권력은 당신이 창출하는 외양과 환상에 크게 의존한다. 당신이 대중 앞에서 하는 행동은 예술 작품과 같다. 시각적 호소력이 있어야 하고 기대감을 조성해야 하며 때로는 대중을 즐겁게 해야 한다. 겉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의 내부 원리를 드러내면 당신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경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만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영리함이 작동하는 원리를 감추어라. 나폴레옹을 도와 그의 정권 획득 권력을 가졌던 탈레랑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늘 피하고 대신 다른 이들을 시켰다. 다른 사람들을 시켜 조사하고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자신은 전혀 애쓰지 않은 채 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는 정보를 첩자가 전해오면 탈레랑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건이 곧 발생할 것 같은 직감을 느낀 듯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가 천리안을 가졌다고 믿었다. 탈레랑의 정부 고관들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에게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우리는 우리가 해낸 것을 세상이 알아주길 바란다. 하지만 자랑하고 떠벌리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라. 그것은 당신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당신의 행동이 신비감에 둘러싸일 당신의 힘은 더 막강해진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여라. 아무도 지니지 못한 재능을 지닌 것처럼 보이면 엄청난 힘이 생긴다. 7번째, 마지막으로 우아하고 수월하게 일을 해낸 것처럼 비치면 사람들은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엄청난 일을 해낼 거라고 믿는다. 더 나아가 당신을 두려워하게 된다. 다만 당신의 행동을 비밀스러운 장막으로 가리되 약간은 편하고 가벼운 분위기를 줘야 한다. 감추려는 노력이 너무 강렬하면 불쾌한 느낌이나 편집증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진지하게만 게임에 임하지 말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적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운과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혼자서는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동료와 협력자가 있어야 한다. 오늘 소개한 내용들이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말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존재든 간에 해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